안녕하세요. 새로운 재료의 특성을 예측하는 일. 이건 마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과 같죠? 오늘은요, 이 복잡한 탐험을 도와줄 아주 강력한 기계학습 나침반 두 가지, 바로 다항 회귀와 서포트 벡터 회귀, 이 작동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재료 데이터의 비선형 현실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고급 기법들을 배워야만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현실 세계에서 재료의 물성은요, 절대 단순하지가 않아요. 왼쪽 그래프처럼 변수 하나가 딱 결과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간단한 직선 관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는 오른쪽 그래프에 가깝죠. 온도, 압력, 성분 같은 수많은 변수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히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곡선, 즉 비선형 관계를 만들어내거든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 질문이 나오죠. 이렇게 복잡하고 현실적인 데이터를 대체 우리는 어떻게 수학적인 모델로 만들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첫 번째 해답이 바로 두 번째 섹션, 다항회귀입니다. 이 방법은 뭐랄까, 약간의 수학적 마법을 부려서 이 복잡한 곡선을 기가 막히게 예측해냅니다. 다항회귀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기존의 입력 변수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걸 변형해서 새로운 특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래 있던 변수를 제곱하거나 여러 변수들을 서로 곱하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항들을 추가해주면 어라? 신기하게도 단순한 선형 모델이 복잡한 곡선에 딱 들어맞게 됩니다. 결국 비선형 문제를 선형 문제로 차원을 확장해서 풀어버리는 셈이죠. 아주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바로 강철의 경도인데요. 이건 탄소 함량에 따라 결정되거든요. 근데 이 관계가 단순한 직선이 아니에요.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함량이 늘어날수록 경도가 점점 더 가파르게 증가하죠? 전형적인 비선형 곡선입니다. 여기서 정말 재밌는 부분은 파이썬으로 이 복잡한 예측을 구현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딱 3단계면 끝나요. 1단계 입력 데이터를 2차항 구조로 변환하고요. 2단계 데이터를 훈련용과 테스트용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이 변환된 데이터로 선형 회귀 모델을 학습시키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R 제곱 점수가 0.9931. 와, 이건 뭐 우리 모델이 데이터의 변동성을 99.3%나 설명해낸다는 거니까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죠. 오른쪽 그래프를 좀 보세요. 모델이 예측한 빨간색 선이 실제 실험 데이터인 파란색 점들의 곡선 경로를 얼마나 정확하게 감싸 안으면서 따라가는지 눈으로 바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데이터에 노이즈가 많거나 여러 변수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하면 어떨까요?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게 더 강력하고 안정적인 모델입니다. 세 번째 주자, 서포트 벡터 회귀, 줄여서 SVR입니다. SVR의 핵심 철학은 굉장히 독특해요. 엡실론 튜브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이건 본질적으로 허용 오차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랄까, 일종의 봐주는 구간인 셈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원리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측선 주위에 점선으로 된 튜브가 보이죠? 이 튜브 안에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오차로 여기지 않아요.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소한 노이즈는 무시하고 대신 모델은 튜브 바깥에 있는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데이터, 즉 서포트 벡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 결과 데이터의 큰 흐름을 따르는 아주 건강한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방법, 노이즈를 처리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인데 만약에 데이터가 그냥 휘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얽혀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이럴 때 등장하는 게 SVR의 진짜 비밀병기, 가장 강력한 기능인 커널 트릭입니다. 이걸 차원 도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바닥에 막 엉켜있는 실타래, 풀기 어렵잖아요? 이걸 그냥 공중으로 확 들어올려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커널 트릭이 바로 그 역할을 해요. 복잡하게 얽힌 저차원 데이터를 더 높은 차원의 공간으로 띄어올립니다. 그러면 마법처럼 저차원에서는 도저히 풀 수 없었던 문제가 고차원에서는 아주 간단한 평면 하나로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죠. 자, 이것도 실제 사례로 한번 보죠.
이번에는 기공률과 결정립 크기, 이 두 가지 변수를 사용해서 열전도도를 예측하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파이썬 구현은 역시 간단한 편인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특성 스케일링이에요. SVR은 데이터 포인트들 사이의 거리를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기공률이나 결정립 크기처럼 단위나 범위가 제각각인 변수들을 공평하게 다루려면 반드시 스케일링을 통해서 기준을 통일시켜줘야만 합니다. 이거 안 하면 모델이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결과를 보세요. 정말 강력하죠? 왼쪽 그래프는 기공률에 따른 추세, 오른쪽은 결정립 크기에 따른 추세를 보여주는데요. 우리 SVHR 모델이 이 두 가지 변수가 막 복잡하게 변하는 와중에도 열전도도의 비선형적인 감소 추세를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도구가 두 개나 생겼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맞습니다. 각각을 언제, 어디에 써야 하는지 아는 거겠죠? 두 모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명확한 방정식을 통해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해석하고 그 원리, 즉 명확한 이유가 궁금하다면 왼쪽에 당하기가 좋습니다. 반면에 데이터가 좀 지저분하고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강건한 예측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면 그땐 오른쪽의 SVR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설명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본 이 모델들은요, 사실 단순한 예측 도구가 아니에요. 복잡한 현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자체를 바꿔주는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재료 데이터의 이 복잡성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발견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기회의 지도라면 어떨까요?